1963년 11월 25일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 3일이 지난 날, 파이브의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그가 알고 있는 역사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련군이 상륙을 했고 자신과 함께 넘어온 줄 알았던 엄브렐라 아카데미 멤버들이 미군의 편에 서서 이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시즌1에서 자신을 쫓던 헤이즐이 나타나 파이브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핵폭탄이 떨어지며 이 세계는 멸망하게 됩니다. 헤이즐이 커미션의 타임머신을 이용해 파이브와 이동한 곳은 앞에서 말했던 종말로부터 10일 전인 1963년 11월 15일입니다. 파이브는 시즌1에서 시간이동을 하다가 미래에 갇히게 되고 그때 자신의 세계가 멸망하는 날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시간을 보내게 되고 세계의 종말을 막기 위해 시즌1의 시간대로 넘어옵니다.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 자신의 가족 바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만 세계의 종말을 막지는 못합니다. 결국 파이브는 엄브렐라 아카데미 멤버들과 불특정한 시간대로 서둘러 이동하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1960년대입니다. 이들이 이 시간대로 끼어들게 되며 새로운 미래가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기존에는 없던 1963년 11월 25일에 세계가 멸망하는 역사입니다. 헤이즐은 커미션의 타임머신으로 시간대를 오가며 파이브를 찾고 있었고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려는 순간 정체불명의 킬러들이 이들을 습격합니다. 헤이즐은 이들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 숨지게 되고 파이브는 순간이동으로 도망쳤지만 커미션의 타임머신은 망가지게 됩니다. 이제 파이브도 이 시간대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동을 할 수 있지만 매번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도로 이동하게 될지 자신도 장담할 수 없으니 무작정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킬러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자신을 관찰하는 수상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음모론가 UFO에 심취해 있는 엘리엇이란 남성이었고 3년 전 이곳에서 클라우스가 도착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후 모든 멤버들의 도착을 사진을 찍어가며 조사하고 있었고 소식이 끊긴 멤버들의 생사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디에고의 소식은 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에고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막기 위해 그의 암살범으로 추정되는 오스월드의 집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정신병원에 잡혀오게 됩니다. 여기서 파이브는 자신보다 먼저 도착한 다른 멤버들의 개입으로 인해 케네디가 암살해서 살아남게 되고 그것으로 역사가 바뀌어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추리합니다. 파이브는 자신이 좀 더 조사를 할 때까지 디에고를 정신병원에 가둬놓기로 합니다. 디에고가 오스월드를 암살해서 역사가 바뀐 것일지도 모르니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지금 디에고를 풀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Guard! My brother is plotting an escape. The bars of his room have been shaved down. 이때 파이브가 아직 만나지 못했던 다른 멤버들은 시간에 갇혀 외롭게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이곳에서 새로운 남성을 만나 결혼을 했고 그와 함께 유색인종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냐는 자신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채 한 가족의 농장에서 일을 도우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루서는 루비라는 건물의 밑에서 그의 보디가드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루비라는 인물은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으로 이송되던 오스월드를 저격한 실존 인물입니다. I'm more worried about the kid. What kid? By the stage, I told him we don't allow minors. Oh, yeah? 드디어 파이브를 만난 루서. 파이브는 루서에게 지구 종말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루서는 파이브의 말을 웃어넘기며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The world ends again in 10 days. I have no idea how to stop it. I don't give a shit. 시간에 갇혔던 이들은 사실 지구의 종말 따위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각자가 다른 시간대에 떨어져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 차별을 견디고 고난을 이겨내며 이제 겨우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하그리브스는 가족이란 달콤한 말로 이들을 묶어놓았지만 사실 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나 마찬가지이고 어린 시절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도 않았고 긴 시간을 모두가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들을 믿지 못하고 종말을 막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만 뛰어다녔던 파이브이지만 이제야 혼자가 아닌 엄브렐라 가족이 함께 모여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브렐라 아카데미는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모들의 사랑으로 태어나지 않은 우연히 생겨난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나 가르침 없이 로봇과 침팬지의 손에서 서로 경쟁만 하며 성장하다 보니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고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에고는 독방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파이브를 습격했던 남성들이 나타납니다. 정신병원에서 사귄 라일라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이들이 무엇 때문에 디에고를 노리는지 그리고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파이브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어떤 필름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헤이즐이 습격받기 전에 자신에게 전해준 필름입니다. 대체 역사가 생기게 된 이유와 그것의 진실에 대해 듣지 못했던 파이브는 이것에 그 대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엘리엇을 찾아갑니다. 파이브는 엘리엇에게 필름을 형성화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때 라디오를 통해 디에고가 탈출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How's a code 315? Fugitives on the run. 디에고는 오스월드가 근무하고 있는 텍사스 교과서 보관소 앞에 있습니다. 참고로 오스월드는 정확하게 이 위치에서 케네디를 암살합니다. 오스월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디에고와 라일라, 그리고 이들 앞에 파이브가 나타납니다. Hi, I'm his loving brother. Who left me to rot in the nut house? To protect you from yourself. That's quite sweet. 잠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 파이브의 협박에 가까운 설득으로 디에고는 파이브와 함께 움직입니다. Where did you get the film? The Franco footage? The truth this time. UFO와 음모론을 믿는 엘리엇이라 해도 미래에서 촬영된 대통령 암살 비디오는 그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물건이죠. 파이브는 이 필름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인지 디에고와 확인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Oswald. This can't be. That's impossible. Clearly it's not. 바로 자신들의 아빠 레지널드 하그브리스의 모습을 필름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엄브렐라 아카데미 시즌2입니다. 이미 시즌1을 보신 분들은 이 드라마에 대한 호불호가 심하게 갈린다는 걸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마블이나 DC와 같은 히어로 장르로만 생각하고 화려한 CG와 액션을 기대하고 드라마를 감상하신다면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히어로의 활약을 그린 액션 드라마가 아닌 히어로를 소재로 한 블랙 코미디 휴먼 드라마입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신체와 능력을 가졌지만 인간보다 못한 인성과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은 지구 종말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시즌 1, 2 모두 지구 종말의 원인은 엄브렐라 아카데미 때문이고 두 시즌 모두 자신들이 싼 똥을 수습하러 다니는 게 이 드라마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사건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는데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유치하고 시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도 요즘 제작된 드라마들처럼 유색인종과 여성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앨리스는 엄브렐라 아카데미 멤버 중 유일한 흑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1961년에 홀로 남게 되고 앨리스는 자신의 슈퍼파워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흑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제 사건이 언급되기도 하고 몇 가지 사건으로 그들이 받았던 차별과 멸시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그녀의 남편이 억울하게 체포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앨리슨의 슈퍼파워로 위기를 벗어날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2번이나 주문을 다 뱉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No matter what they do to us, we have one rule. Honor and dignity at all times. 명예와 존엄성. 엘리엇과 레이먼드가 시위를 계획하며 사람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는 말입니다. 명예와 존엄성을 잃지 않기.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나 아시아인이 봤을 때 흑인들의 인종차별 시위를 보면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폭력은 부당하다 주장하는 시위대가 약탈로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드라마는 그런 폭력으로 번지는 시위에 대해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엘리엇은 미국 전체의 흑인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눈앞에 있는 자신의 남편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존엄성,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는 일은 그들이 벌이는 폭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드라마는 이렇게 평범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부한 진행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며 앞에 말한 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즉,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됩시다가 아닌 너희들 이러다 좆된다는 메시지인 거죠. 이런 연출과 설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실 거고, 반대로 유치하다거나 자꾸만 왜라는 물음표가 떠오르신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OST와 연출의 조화가 완전히 취향 저격이고, 이런 정서적으로 불안한 캐릭터의 이야기가 공감이 많이 가고 좋아하는 설정이어서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하지만 호불호가 정말 심할 거라 생각합니다. 시즌 1을 끝까지 완주하셨다면 그래도 3화까지는 꼭 감상하시고 완주를 고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5의 매력으로 드라마를 보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연기도 좋고 캐릭터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니까요.